명준우 운용력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용력님 오늘 어떤 이야기, 어떤 레전드의 시각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시장 좀 수급을 한번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 수급이라면 역시 좀 외국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올 연초, 지금 연초 이후에 여러분들께 그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시장 관점, 그리고 한국 시장을 좀 살 거냐 팔 거냐 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사자는 동인이 굉장히 커진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외국계 자금들에 있어서 작년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계속 한국은 안 산다. 혹은 한국은 별 메리트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나 또 분석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 이런 쪽들에 계속 돈이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점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연초 이후에도 계속 이 글로벌 자금들, 글로벌 펀드들에 있어서 여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등등 또는 일본 이런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좀 팔아서 한국, 특히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 국가들에 대한 편입 비율을 상당히 높일 것이다 하는 얘기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편입 비율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요. 연초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좀 근거라고 본다면은 역시 4분기, 4분기, 작년 4분기 이후로의 교육 조건의 급격한 호전, 환율의 원화 약세 기조의 고착화, 또 유가의 폭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육 조건이 수직으로 좋아지는 면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도 급격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 효과가 상당히 즉시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포인트. 그런 가운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식 자체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싸다면 별로 외국인들에게 동인이 되지 않겠지만, 한국과 중국, 글로벌 대표적인 국가들 속에서도 가장 낮은 PER 수준을 또 보여주고 있는 PBR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면들이 외국인의 우호적인 수급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폭등을 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동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월 달이죠. 하나의 분기가 또 이제 지나가고, 현재 시점 또 외국인들이 나름 지난 1, 4분기 중에 보면은 꽤 많이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게 하루에 5천억 이상 1조 이런 식으로 사인 날은 거의 없었지만, 2월 달부터 지금 4월 달 중순 대략 한 2달 조금 넘는 시점 동안에 지금 본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한 5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2달 조금 넘는 동안에 5조 원 때면은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 지수도 나름 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되겠고, 그럼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은 이 4월 달, 5월 달 또 올해 연중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더 강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또 종합지수 밴드의 상단부에 근처에 온다고 한국 주식을 이제 또 파는 경향들이 나타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오늘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연중 내내 상당히 강화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와 명분에 있어서 올 연초에 비해서 또 한두 가지 이상 또 이렇게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면들도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올 연중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지금은 한 2달 조금 넘는 동안에 한 5조 원 정도를 샀다. 연중으로 봤을 때는 올 연중, 여름과 가을 넘어가는 동안에 20조 이상 살 걸로 봅니다. 20조 이상 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5, 6월 중에 한 보름 정도 두고선 좀 파는 척하는 구간들도 나오겠죠. 산다고 1년 내내 우장창 사는 게 아니고 1년 연중 내내 꾸준히 사가는 가운데에서도 단기적으로 보름 내지는 한 20일 정도 좀 파는 척하는, 수량을 강력하게 팔기보다는 연속성을 갖고 하루에 1,000억 원, 2,000억 원 이런 식으로 파는 구간들도 나타날 것인데, 5, 6월에 한번 그런 양상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8월 달, 9월 달 넘어가는 시점에 좀 파는 척하는 양상들이 있긴 있겠지만, 연중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20조 원 이상 또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역시 수급에 대한 부분,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은 현재 어떤 존재인가. 외국계 뉴욕의 펀드들이, 뉴욕의 또 투자 자금들이
이 글로벌 국가에 있어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 봤을 때도 이 메리트 오히려 다른 나라 유럽이나 뭐 일본 또는 미국 본토의 주식을 좀 팔아서 비중을 늘릴 메리트가 있는 주식시장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시장입니다. 메리트 있는 시장으로 작년도 연말 또 올 연초 상당히 모멘텀들도 지금 실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비중을 늘려야 되냐 하는 면들 지금 보였고요. 그 현재는 그 상당한 기간 제가 말씀드리는 뭐 상당 기간은 이 상당히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4년 이렇게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시점들, 뭐 올 여름, 올 가을 넘어가는 시점들까지 봤을 때도 물론 그 가운데는 5, 6월에 한 보름 정도 파는 척하는 날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상당 기간 한국 주식에 대한 편입 비중을 지금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시기. 그런 가운데 미국이나 뭐 EU, 일본 이런 쪽은 좀 파는 기조, 그걸 팔아가지고 결국 이 한국이나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 국가들을 사는 기조들이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브라질과 러시아는 그 퍼는 낮죠.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는 낮습니다. 뭐 퍼 수준 한 5배 미만,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저평가이긴 하지만 외국계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바로 막 배팅을 들어가기는 상당히 또 두려운 면들이 있죠. 러시아에 있어서는 뭐 이 좀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좀 있는 시점들이 되겠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만년 지금 좀 약세 흐름들 속에서 조금 돌아나가려는 조짐들은 상당히 이미 지금 상반기 나타나고는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이 수출의 비중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원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또 비중이 높은 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상품 가격은 지난 4분기에 급격하게 또 내려와 있는 반등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주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막 배팅을 바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들은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뭐 최근은 한국, 인도, 중국, 아시아의 뭐 삼룡 중에서 인도 같은 경우는 증시가 워낙 많이 또 올라와 있죠. 작년, 재작년 많이 오르는 가운데 퍼 수준도 글로벌 뭐 대비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들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좀 이 편입 비중을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모멘텀이 계속 좀 커지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지는 대표적인 이유들 놓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실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이 세 가지 AIIB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국 효과, 이 부분들이 지금 3월달, 4월달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하나 국가 신용 등급 격상,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2년 반 만에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또 격상되는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 효과도 대략 한 1개월 정도는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고, 그리고 교육 조건 효과, 교육 조건이 지난 4분기에 이어서 4분기는 한 26% 정도 증진을 한 데 비해서 이번 1, 4분기에도 또 30%대 이상 상당히 좋아지는 면들로 인해서 이건 즉시적인 실적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외국인 수급의 물꼬를 상당히 지금 계속 틔우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초에 비해서는 두 가지 요인들이 되겠죠. 이제 AIIB에 대한 가시화, 이 부분에 대한 실질 수혜국 효과,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 격상 효과까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AIIB 있어서의 현재 면들 본다면은 그동안의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 일정들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3월달 말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3월 27일인가요? 가입 선언을 했는데 모집은 마감됐고요. 올 연중은 이제 6월달 협정문 서명, 그리고 올 연말 그리고 내년도 연초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식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 아시아권 중심으로의 이 지역 투자, 개발 투자에 상당히 인프라 투자에 강력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요. AIB에 있어서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이 신실크로드에 대한 면들이 되겠죠. 결국 이 유럽과 또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을 이 철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운송에 있어서 그대로 뭐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철도와 여러 가지 교량과 또 도로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AIIB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AIIB에 있어서의 지금 면들 본다면 우리는 그 거의
동쪽에 지금 가장 끝라인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장 동쪽의 끝라인으로 결국 이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몽골 횡단철도 등등에 있어서도 단순히 중국을 종착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일본까지도 하나의 영역으로 묶는 부분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면들은 또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의 항상 늘상 있는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겠죠. 또 북한 관련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요인들도 상당히 상쇄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면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 지도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현재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지 조건을 또 갖고 있는 면들도 있죠. 보통 이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갈 때는 전 국민이 합세를 해갖고 그냥 뭐 참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1, 20년, 20, 30년 이상 국가와 또 국민들이 뭐 일심단결해갖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과도하게 노동을 해가면서 그래야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중동에서 또 뭐 유럽에서 또 때로는 뭐 베트남 같은 전쟁터까지 나가고 그야말로 피를 팔아가지고 중진국으로 올라서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지 조건에 있죠. 사실 피를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도 문만 열어주면 사실 개발을 저절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이상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지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을 상당히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또 IAIIB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면들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면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지속적인 매수세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지금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또 뭐 AIIB 관련해서는 지금 설립국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뭐 제1교육국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AIIB 개발 관련된 부분들로 중국의 경기가 상당 기간 동안에 또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굉장히 유리한 면들을 또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통일 비용에 대한 면들, 향후 언젠가는 또 통일 내지는 남북이 어느 정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됐을 때 항상 뭐 우려하는 점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우려하는 점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그 막대한 금액들에 대한 면들이 되겠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AIIB라는 이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한 개발 인프라 펀드의 힘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죠. 어느 시점 북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될 단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내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그 금액들이 상당히 이제 뭐 해외 서방 쪽 자본들도 있겠지만 AIIB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면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트렌드로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뭐 인프라나 운송, 금융 등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10년, 20년 이상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면들이 굉장히 AIIB가 단순해 보여도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외국계 자본들을 계속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동인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국가 신용등급 격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에 있어서 본다면은 뭐 IMF 이후에 97년도, 98년 넘어오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급격한 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99년도 그리고 2002년도 넘어오는 시점들 다시 어느 정도 투자 적격 등급으로 또 올라서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본다면은 2012년도가 되겠죠. 2012년도에 그 AA3 단계로 한 단계 격상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번 현재 시점은 AA3에서 한 단계 올라가진 않았죠. 등급 내에서 상당히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어느 조만간의 시점에 AA2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또 투자 등급의 격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데이터들을 지금 놓고 본다면은 2000년대 이후에 등급 상향 시점들 2003년 2월 달은 일시적으로 하향이 한번 있었는데 상향 시점 이후에 보면 그 1개월, 2개월 동안의 뭐 외국인 수급 그리고 증시의 흐름들 놓고 봤을 때는 보통 2개월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그 등급 상향 이후에 한 1개월 정도 D+30일 동안의 기간 등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면들은 뭐 지난주 금요일 필두로 봤을 때 앞으로 한 4월 달 중순 정도 되겠죠. 1개월 정도 동안에는 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양상들을 줄 수 있는 동인이 되겠고, 뭐 최근 보면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가 된 이후 뭐 지난주까지 뭐 한 100억대, 1000억대 미만에 머물던 외국인 일중사자세가 지난주 이후로 그래도 1000억대 이후로 강하게 올라서고, 그와 같은 기조는 뭐 금요일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장 아직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1600억 이상 순매수가 나타나는 상당히 즉시적인 효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또 AIIB, 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큰 하나의 현재 시장의 변수,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수치에 있어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실적 발표가 그 4분기 교육조건 효과로 인한 실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그래도 바닥은 친 게 아니냐, 어느 정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시장의 기업들에 있어서도 실적에 있어서 바닥은 치고 좀 돌아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줬다면요. 이번 1,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상당히 눈에 띄는 호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다면 일단 교육 조건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면, 교육 조건 흐름에 있어서는 14년도 지금 3분기 대비로 14년도 4분기에 있어서 교육 조건은 여러분들 뭐 환율은 가급적이면 우리의 원달러 수준이 좀 높은 원화 약세 사항들이 유리한 것이고, 유가 상품 가격은 굉장히 좀 낮은 단계가 유리한 것인데요. 두 개의 합계가 되겠죠. 두 개의 합계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시점들은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2009년도 상반기에 있었고요. 그와 같이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 이와 같이 급격한 호전이 나타나면은 즉시적으로 그 다음 분기에 또 실적 효과가 나타나는 면들이 있는데, 지금 14년도 4분기 기점으로 4분기에 봤을 때는 환율은 5% 정도, 그리고 유가는 23% 정도의 평균 하락률이 나타나면서 분기 중에 교육 조건의 우호적인 상황들은 한 29% 정도 나타났죠.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그래도 4,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는 좋게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 1, 4분기의 평균 환율 수준은 1.6% 정도 증가, 반면에 그 유가에 있어서의 평균 유가 수준은 36% 정도 감소하는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지난 분기보다 더 교육 조건이 좋게 나타나는 단계가 되겠고, 현재 1,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전체적인 컨센서스 수준은 상당히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32조 원 수준 정도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도 연간 대비로는 2%대 정도, 그리고 분기 단위, 지난 분기 단위로는 27% 정도의 증진 효과가 지금 나타날 걸로 보이고, 그 순이익 차원에서는 좀 더 강화되고 있죠. 23.9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거의 99% 정도, 배 가까운 순이익의 변화가 지금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년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 우리나라의 그 영업이익 수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은 그 140조 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 대비는 22% 정도 증진이죠. 그리고 순이익 수준은 108조 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로는 41% 정도의 급격한 호전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번 분기에 있어서의 좀 이 실적 추이에 있어서는 좀 해운사들이 가장 높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의 급격한 이익의 증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정유, 건설 이런 쪽들이 또 30%대 한 20%대의 증가. 반면에 좀 실적이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그 상승세가 둔화될 걸로 보이는 쪽들은 자동차, 기계, 타이어, 유틸리티, 통신 이런 쪽들이 되겠는데요. 항상 높낮이가 되겠죠.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든 부정적으로 나타나든 이번 분기 중의 흐름들, 1월 달에서 또 현재까지의 시점들에서 실적이 좀 부정적일 걸로 보여지나 그 주가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다면은 실적이 막상 잘못 나오더라도 좋지 않게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변곡점, 상승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면들이 있고요. 또 역시 반대죠. 실적은 상당히 호전돼서 나타나더라도
이미 이번 1, 4분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시점 동안에 상승률이 그것에 크게 상회한다면은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단기적인 상승은 이제 마무리되고 오히려 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은 면들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슬슬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항상 실적 시즌이 되면 뭘 해드리죠? 그렇죠? 실적 시즌, 실적 발표가 예정된 종목의 실적에 대한 예측, 실적의 절대치에 대한 예측과 함께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 강하게 빠질 것인지 하는 면들까지 또 짚어드리는 시간들을 지난 분기에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런 실적 시즌 특집을 또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레전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장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양대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현재 기관의 매물이 465억 원이 나오면서 1%대까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80선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도 양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에서 거세게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을 모두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과는 또 다르게 매수하는 모습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후 시장 이제 또 3시간 동안 좋은 현명한 대응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오전장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